자, 5권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5권까지 오늘 강의가 끝나는데, 원래는 7권, 8권, 6권, 7권, 8권까지 있습니다. 고구리사에 관한 게. 그리고 이제 6권이 뭐냐면, 고구리는 조정이 항복은 했지만 멸망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서 발해를 세웠다. 그리고 발해까지를 전부 합해서 한 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시대 때부터 조선시대에도 고리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이 7권이고, 마지막 8권에는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는 장명을 하겠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장명한 이름은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이름이어야 되고, 남북한이 다 받아들이고 교포들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름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가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름이란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5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강의에서 사마르칸트의 핀 소위 그 그림이라는 것은 당나라 것을 본뜬 것이 아니란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같다는 걸 제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 사신들이 같다, 거기를. 그러면 지금까지 두 학자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 이번 강의의 중점적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막북초원은 소구대인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 제가 대답합니다. 유연과의 교류를 통해서 축적한 초원 왕래의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소구대인이 아니라도 고구리 자체가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걸 증명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고리와 유연을 보면, 그 나라 서쪽 응기 땅이고 동쪽은 조선 땅이다. 동쪽은 딱 붙어 있습니다. 유연이. 이웃국이었죠. 그 다음에 백제가 이제 북위한테 고리를 갖다 고자질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쪽으로는 유송과 통하고 북으로는 연연이 유연입니다. 유연과 약속을 통해서 입술과 이의 사이가 돼서 왕의 경락을 질발불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연과 고구리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태화 3년 고구리가 유유와 함께 지두를 취하여 몰래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게 이제 장수왕이 지두를 경략하기 위해서 유연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방면입니다. 제가 KBS하고 같이 가서 대응안녕 산맥을 넘었던 것이 바로 이 루트를 제가 답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두세 번 전에 했던 소위 고구리로 집단 이주한 유연 사람들의 활력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한문으로 된 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 테오필락티 시모카타가 쓴 히스토리움 역사책에, 자, 비천한 운명으로 떨어진 아바로 유연 사람들은 무클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52년도에, 다시 말하면 이때 고구리로 이주한 유연 사람들은 집단으로 살고 있었어요. 망해가지고 한 일부가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고리는 소구리인들의 안대가 없어도 자체의 힘, 그것으로 초원길을 다닐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특별히 고구리가 이 소구리인한테 밀사를 보낼 때는 그냥 특사가 아니라 밀사예요. 정말 비밀스러운 임무를 뛰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건데, 더군다나 자기 유엔 사람들이 길도 알고 중간에 다 왕래도 하고 교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나라 직공도에 보면 이게 유연 사람
연연도 유연입니다. 유연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고구리 벽화에 보면 코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볼 때 이게 고구리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서역 사람이 있었다는 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 자, 코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구리에 이것도 그냥 본을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씨름을 해놓고 그린 거예요. 이거 유연 사람들이에요. 단체로 살고 있어요. 집단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돌고래한테 멸망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아바르가 동로마까지 쳐들어갔던데요. 유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초원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갈 수 있었다. 자, 씨름 무덤 벽화에 나온 서역 사람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양제 때 발각된 고구리 밀사에 대한 재평가를 저는 했습니다. 유연을 멸한 돌굴과의 관계인데, 607년 황제를 모시고 세복을 순행할 때 계민의 장막에 행차해서 황제가, 근데 거기에 고리 사신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고리는 완전히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했었던데,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가서 들켰다. 그래서 말도 안 하는 외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계민가간이라는 사람은 수나라가 동돌고을과 서돌고을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위성국으로 만든 나라예요. 동돌고을과 서돌고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주까지 시집을 보내서, 그러니까 자기 사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고리라 하지만 자기 휘하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 순행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한 돌고을까지도 밀사를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외교력이. 저는 그러게 재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거기 가서 왜 들켜, 그때 왜 적국에 가서 뭐 그런 데 가서 해, 그게 무슨 외교야, 이렇게 얘기는 저는 달리 봤어요. 아니다. 이른바 수당의 위성국이고 기미국가 이런 데도 다 물밑 접촉을 하고 사신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수나라의 황제가 계민가간에 갔을 때 우리 고리에 밀사가 있으니까 너 가서 와서 나한테 인사 들어오라고 해라. 근데 결국 안 가고 나중에 쳤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1차 소위 수나라의 고리 정벌 전쟁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미 자기 사위의 나라인 그런 돌고을까지도 밀사를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리의 소위 외교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리가 사마르칸트로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걸 논의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게 뭐냐면 설현타의 연합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 정호석과 이성재는 실제 성사되지 않았고 이득도 없었다. 때문에 후대에 다시 연합을 시도하지 않았다. 설현타는 이득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전력 없어. 그 다음에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성 교수, 동양사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성 교수도 연개소문은 설현타와의 연합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마르칸트와 연합을 기획했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로서 정호석과 이성재는 구당서, 신당서에 나오는 설현타를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설현타가 당태종이 안시성을 실 때 소위 연개소문이가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정사에 나와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나와요. 바로 그 점을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사를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서영교라는 학자가 있어요. 지금 중부대학 교수인데 이 학자가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갑자기 철수한 것이 바로 설현타의 침공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아까 본기에서는 실패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졌다, 또 그것 때문에 협공당했다는 걸 쓰고 싶지 않으니까 실패했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자치통감을 통해서 설현타가 실제 서북전선을 침공했고 그 뒤 전황을 아주 자세하게 쓴 기록이 나옵니다. 자치통감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태종은 철수해가지고 장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부전선으로 가요. 예. 그래서 설현타가 2차 침공을 대비한 것을 보면은 서영교의 논리가 맞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대별로 제가 쫙 분석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냐면 설현타의 침공은 당나라군이 고리에서 철수하게 했고 설현타의 2차 침공으로 당이 서북 전력에 총력을 다해 고리는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양쪽에서 협공을 할까 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외교, 설현타를 움직이는 외교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고구려로서는. 그래서 전체적인 사실을 추적해 보면 설현타와 연합한 영계소문의 전략은 성공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 설현타의 연합작전이 성공한 사실은 그 뒤 당 고종이 다시 고리를 치자 자연히 당의 서쪽에 있는 서돌골과 연합을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설현타에서 성공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서돌골이 있었거든요. 고종이 쳐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것이 밀사를 파견하게 된 동기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마르칸트의 고리 사신이 그려져 오늘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소위 연구했던 결론입니다. 그러면 정말 서돌골과 같이 연합하려고 했겠는가? 이 고리에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필요에 따라서 당의 서쪽 전선이에요. 항상 어떤 장수든지 가운데 나라하고 싸울 때는 그러니까 가운데 나라도 이쪽을 쳐서 조용히 하고 저쪽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은 가운데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당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고리는 막북의 여러 세력의 현황과 서돌골의 형세를 파악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밀서를 파견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사마르칸트는 그때 강국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가 아니고 서돌골인가? 사마르칸트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마르칸트는 서돌골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르쿠스 모데라는 사람이 아프리시아 벽화를 서돌골 가간이 주인공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지금 벽화가 사마르칸트의 소위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서돌골 가간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의장 깃발 있죠. 그거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정말 면밀히 벽화를 사면을 다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보기 위해서. 자, 이 독일 학자는 이걸 봤어요.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요 사마르칸트 왕 밑에 보면 깃발이 하나, 둘, 셋, 넷, 4개고 가운데에서 9개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소위 서돌골의 깃발이 있고 사마르칸트의 깃발은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마르칸트 사람한테 가서 외교를 한 게 아니고 서돌골의 칸한테 외교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서돌골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여기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뒤에 보면 전부 머리를 땄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29일 호수 근방에서 발견된 돌고래 돌사람의 뒤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딴 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이 사마르칸트의
사람들이 아니라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 안내인들이 호위한 사람들이 전부 돌골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돌골의 식민지였으니까 사마르칸트가 서돌골의 소위 칸이 이쪽에 왔었을 때 거기 간 것이다. 고로 고리는 서돌골과의 교류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었던 사신이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마르쿠스 모대를 보면서 이 마르쿠스 모대와 나와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차이가 납니다. 마르쿠스 모대는 그 당시 을비사계 카간이 이비스 카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을비사계 카간은 친당 정권이었어요. 친당 정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당나라의 사신이 위주로 파견했다고 해서 그 그림을 전부 당나라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신들을 전부가. 근데 거꾸로 나는 당은 고리와 서돌고를 동시에 쳤기 때문에 군사력이 분산되어 양쪽 모두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국의 정서가 고리에서 서돌고리에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거꾸로 저는 뭐라고 봤느냐면 이때는 친당 정권이기 때문에 고리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651년이 끝나고 657년에 이시바라 카간이 들어서요. 그래서 당태종이 죽자 바로 반당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게 바로 이시바라 카간이에요. 바로 이때가 고리하고 서로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이때 파견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점에서는 마르쿠스 모대하고 저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우선 그 그림을 뻔히 간 게 아니라 실제로 갔다는 걸 미술사적으로 증명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는 소위 소구드인들의 안내가 없더라도 유연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걸 주장했고, 또 소위 앞에서 봤듯이 서돌골과의 우리가 그 연합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사마르칸트가 아니고 서돌골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돌골과는 언제 그 연합을 하려고 그랬고, 왜 그때 그 사신을 보내야 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봤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과연 소구두까지 갈 수 있는 초원길을 한번 내놔봐라, 나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걸 증명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들은 전부 제가 직접 초원을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제가 지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서 평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평양은 제가 2004년도에 가서 평양성 찍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화재 총국에서 나와가지고 제 담당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지로 가느냐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성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지로 갔다고 본 겁니다. 박작성이 있는 대로. 그냥 국내성 가는 길은 산길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것도 멀어요.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박작성이라는 데가, 지금 이게 박작성인데, 이 박작성 사진은 제가 발굴하자마자 찍은 사진이라서 지금 만리장성 끝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거 다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려 거기가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 사진은 매우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백마산성 지나서 박작성 지나서 오골성을 지나갑니다. 가장 큰 성입니다. 압록강 이북에서는.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이가보산성 지나서 요동성을 갑니다. 백암성 지나서 요동성으로 간다. 자, 여기서 보통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오골성이고 이게 지금 백암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루트를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건 이 모든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다는 겁니다. 현장에 다 가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쪽으로 요동성에서 이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 거란이 있었는데 서쪽에는 거란은 당나라하고 짝짝꿍하고 있었어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는 위로 붙었어요. 위로 붙어가지고 울란오토로 지나가지고 현재 몽골 후른호까지 올라갑니다. 대흥안령을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흥안령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대흥안령을 가보니까 제가 세영수 교수와 같이 대흥안령을 1997년도에 갔었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거기 가니까 고리성이 많아요. 고리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은 대흥안령이 여기서 높고 여기서 높지만 여기서 아주 얕아요. 마치 평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평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후르노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동해오가와 서해오가가 합쳐지는 곳인데 여기를 제가 직접 조선일보하고 KBS 끌고 가서 강계토대왕 서북정복로 대탐사라는 3부작을 찍어서 방송 대상까지 탔던 작품 했었던 그 탐사들을 가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다. 대군사도 넘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른호에 갔다가 돌궐에 돌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돌궐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초원길을 가는 이정표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초원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풀 빠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정표가 뭐냐면 돌궐 사람들이 세워놨던 돌사람이에요. 너무 특징적이에요. 그런데 몽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알타이 지역에 알타이 산맥에 그 초원지대를 가보면 참 특이하게도 사람 사는 집은 하나도 없는데 이 돌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소위 돌굴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돌 사람을 이정표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서구도로 사마르칸드까지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몽골 초원을 지나서 가면 이 호르노에서 쭉 지나가면 현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까지 도착합니다. 거기가 받아보면 토뉴쿠쿠 비석이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 시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정표가 되죠. 국립박물관에 돌 사람이 있죠. 아까 며칠 전에 봤었던 강의했던 카라코름 귤튀긴 비석이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수도입니다. 이게 서쪽으로 가면 체레릴럭이라고 부가티 비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반드시 루트일 수밖에 없어요. 예, 반드시 루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거쳐서 제가 몽골 갔을 때 몽골에 있는 회원이고 이 사람 안내로 현지 사람들의 말 타고 직접 이거 초원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길이 없을 때서 토뉴쿠쿠 비석도 발견하고 내가 나중에 우리 답사단 데리고 가서 발굴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 발굴은 다 터키에서 돈을 내서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란바토르를 지나서 엉고트 돌사람 지나서 호쇼 차이다는 카라코린 해서 쭉 지금 가는 도중에 이런 유적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알타이에 도착합니다. 알타이에 도착해서 쭉 가가지고 자, 이 알타이를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갔을까 하는 것을 제가 알타이를 3번 가가지고 러시아 시베리아 아카데미에 고고학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가지고 전부 사진 찍고 루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알타이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m 이상 되어가지고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 뒤로 해서 쭉 넘어오면 끝이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그런 루트를
제가 발견을 해서 이 부분 루트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우선 몽골 쪽을 보면 울란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차간누르라는 것을 지나면서 전부 제가 박물관도 들리고 현장도 들리면서 아, 이쪽으로 우리 고구리 사신들이 갔구나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알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돌골 사람들 것 전부 가 있죠. 지금 보면 타반 복두산이 4,374m고 벨루아산이 4,500m. 시베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벨루아산이.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있다면 밑을 받추는 것이 바로 알타이 산맥입니다.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런데 알타이 산맥을 이렇게 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몽골에서 러시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쭉 왔다는 것이 이제 저는 제가 다녀본 길로는 여기에 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시아같이 구라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쪽에 가서 한 것만 책으로 2권을 냈습니다. 아시아의 진주 알타이, 알타이의 자연과 문화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직접 그 다녔었던 길들을 제가 루트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냐, 띵그루, 이게 지금 벨루아산입니다. 가장 높다는 벨루아산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전 세계 무당들이 일로 몰려듭니다. 이 벨루아산에서 기운을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스트콕사, 우스트칸, 센탈렉, 알레야강 쭉 가면서 이런 역사적인 유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루트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나와가지고 밑으로 쭉 나옵니다. 유명한 발카시라는 그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강을 따라서 이게 이제 나오면 마지막 소위 목표가 딱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서 밑에서 쭉 내려가면 지금 카자흐스탄의 전 수도였던 알마티가 나옵니다. 알마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비슈케크가 나오고 키르기스탄이죠. 서쪽으로 가가지고 타슈켄트에 도착해서 도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원길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3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타이 실제로 요건 지금 키르기스탄에 있는 돌골 돌사람입니다.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것은 천산산맥입니다. 멀리 천산산맥을 바라보고 이런 성들이 소해엽수성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구드 지구로 가서 사마르칸트까지 쭉 가다 보면 비슈케크, 타슈켄트 박물관에도 있고 그리고 우즈베크 문화예술사 박물관에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고구리 사신이 도착한 데까지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제 발로 다 다녀보니까 자, 3권에서 제가 세계 속의 고리를 얘기했고 4권에서 실크로드에 나타난 고리의 소위 아바타인 다키틀관을 얘기했는데 자, 끝에 가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서에 없는 진실, 고구리 고리는 세계적인 활동 무제를 가졌다 하는 것이 지금 5권까지의 전체적인 제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고구리가 정말 멸망했는가 30년간 독립운동에서 발해를 세운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